네, 칠판에다가는 제시문 3하고 소음낭 3개를 요약해서 실어놨는데, 지금 요런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그림 그려졌죠?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다가 정사각형을 끼워 넣는데, 지금 그 제시문 끝에 보면은 첫 번째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 1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또 그다음 두 번째 정사각형을 끼워 넣고 세 번째 정사각형을 끼워 넣고 이런 식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정사각형 Rn, 여러분 이거 R1, R2, Rn 이거는 이름이죠. 정사각형 이름. 뭐 길이나 넓이가 아니고. 그래서 n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알면 될 거 아니에요? 한 변의 길이를 알면 제곱하면 될 테니까. 지금 문제는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이 n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N으로 하죠. AN으로 정의를 하면은 넓이가 당연히 그걸 제곱한 것이 될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가 요 n번째 정사각형 넓이를 n과 t에 대한 식, t가 탄젠트 세타고요. 이걸로 나타내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게 지금 두 번째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A2가 되겠고, 그다음에 요게 첫 번째 정사각형의 길이 한 변의 길이 요게 1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요 A1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어? A2에다가 요걸 더한 건데 얘가 뭔가요? A2 탄젠트 세타죠. 그죠? 이런 식으로 A2 구하고 A3 구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A1, A2, A3 구해가지고 AN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또 귀납적 추론이니까 수학적 귀납법을 써야 되느냐? 그게 부담이 돼. 그래서 이런 간단한 것은 일반화된 채로 논의를 해버리면 됩니다. 일반화된 채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n번째 정사각형이 있다 치자 그 말이죠. 여기 n번째 정사각형이. 네? n번째 정사각형이. 그러니까 요게 AN이라고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n 플러스 1번째 정사각형이 있을 테니까 요게 n 플러스 1번째 정사각형 한 변의 A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은 여기서 AN 플러스 1에다가 자기 자신에다가 AN 플러스 1 탄젠트 세타죠 이게. 예. 그러니까 1 플러스 t를 여기다 곱하게 되면은 AN이 된다. 뭐 이렇게 가면은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쓸 필요도 없죠. 그러면은 n 플러스 1번째 항이 1 플러스 t분의 1 AN, 즉 수열 AN은 첫째 항이 1이고 1 플러스 t분의 1이 공비인 등비 수열이고, 따라서 Sn 플러스 1은 이걸 제곱하면 되니까 1 플러스 t분의 1의 제곱 곱하기 Sn이 될 것이다. 그래서 수열 Sn은 첫째 항 1이고 공비가 요 제곱인 이 등비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n의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에 따라서 1 플러스 t분의 1의 2n-2승 이렇게 써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되겠죠? 뭐 1번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겠고요. 그래서 1번 끝냈고, 다음 2번 세타가 60도. 여러분 저 조건은 또 두 번째 소문항에만 적용된다는 것, 이런 거 헷갈리면 곤란하겠고요. 괜히 다 알고 틀리는 수가 있으니까 이것만 해당됩니다. 세타가 60도니까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 되겠고요. 그런데 요 값을 구하랍니다. Q2023분의 P2023, P2021분의 Q2021. 그럼 이제 Pn, Qn 정의를 봐야죠. Pn하고 Qn의 정의는 n개의 정사각형이 있다고 치잔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홀수 번째 정사각형 넓이를 다 합친 것이 Pn이다.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려면은 첫 번째 정사각형, 세 번째 정사각형, 다섯 번째 정사각형을 쭉 더해 가겠죠. 그렇다고 이제 무수히 많은 것을 더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n 이내에서 끝낼 겁니다. 홀수 번째 거는 다 합쳐서 짝수 번째 정사각형 합친 게 Qn이니까 S2, S4 이렇게 쭉 더해 가겠죠. 또 n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금 뭐 엄밀하게 쓰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의미만 파악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요걸 계산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식을 써야겠죠. 식 씁니다. 지금 2번에서 P2023 나누기 Q2023 더하기 P2021분의 Q2021, 이것은 이제 식을 써보면은 P2023은 홀수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에서 2023번째까지 이 넓이를 다 합친 것이 될 것이고, 간단하죠. 그 다음에 Q2023은 그 중에서 짝수 번째 것만 더한 거니까 S2, S4 이렇게 더해 가겠죠. 그리고 S2022에서 끝날 겁니다. 짝수 번째만 더하니까 되겠고,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다음
P2021 분모는 마찬가지로 홀수 번째 1, 3, 5 하고 그 다음에 2021까지 다 더한 것이고 Q2021은 S2, S4 해서 2020에서 끝나겠죠. 요겁니다. 그럼 여러분 수열 SN이 등비수열이니까 이 분자 분모 지금 두 칸 차이씩인데 이건 역시 등비수열의 합이겠죠. 이제 공비가 이 녀석의 4제곱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것의 공비가.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분자 분모 다 정리해서 해도 돼요. 근데 그거 다 할 줄 아니까 여기서는 조금 특징적으로 통분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 분모에 요 수열 SN의 공비 R을 곱해보면 얘가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R이 이거잖아요. R이 이거 제곱한 거잖아요. 요게 R이잖아요. 요걸 R이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공비, 등비 수열의 수열 SN의 공비. 그러면은 여기 분모에다가 R을 곱하면은 얘가 딱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분자에다가도 R을 곱하면 되겠고 또 분자에다가도 R을 곱한 것을 정리하기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S2에 R 곱한 게 S3, S4에 R 곱한 게 S5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또 S3부터 S2021까지 갈 거라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지금 분모가 통분이 돼 있는데 이걸로 통분이 돼 있죠. S2, S4 해서 S2022까지 여기 통분이 다 돼 있고 그 다음 왼쪽에 분자가 S1, 3, 5 해가지고 2023까지 있고 2021까지 2021, 2023까지 있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식에서 R을 곱했으니까 S3부터 S5, S2021까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약분이 다 되게 돼 있죠. 약분이. 네? 약분이.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분모에 비추어서 분모에다가 다 R 곱한 것이 어디서 나오나요? S3부터 S20 이거 하나 추가하면 분모분에 요 파란색 박스 친 게 딱 R이 R. 되나요? R. 그다음 분모분에 요 노란색이 뭔가요? R분의 1이죠. 그래서 이 결과가 R분의 1 플러스 R이 나온다는 것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시간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쪽인지 하면 되겠고 이것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못할 이유가 없고요. 여러분 요 문제하고 거의 같은 문제가 그 4월 논술 모의고사에 1회 논술 모의고사에서 내 번호를 안 적었네. 하여튼 소문항 하나가 거의 비슷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계산하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분자 분모 적절히 정리해가지고 약분을 시도하든지 다 그 방법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2번까지 끝났네요. 2번까지 끝났는데 이 3번이 문제입니다. 3번이. 오늘 다루는 소문항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고비입니다. 자, 힘 좀 내시고 허리 좀 잘 펴시고 요 고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지금 1012분의 P2023 1011분의 Q2023 이 둘의 대소 비교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칠판에는 안 띄웠지만은 세 번째 소문항에서 이용하라고 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이용하라고 그랬죠? 하나는 수학적 기납법 이용하라고 그랬고 하나는 앞문제의 결과 이용하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요 값이 여기 R 플러스 R분의 1이라는 거 요거 이용하라는 거. 물론 여기서 R은 1 플러스 T 제곱분의 1이고요. 이건데 이 두 개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에서 이렇게 뭔가를 이용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 그거는 수험생의 풀이를 제약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대체로 도움을 주는 거지. 힌트를 주는 힌트. 사실상 힌트지 힌트. 그러면 두 가지 이용했는데 앞문제 결과도 이용해야 되겠고 수학적 기납도 이용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먼저 여기서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중요한 바가 뭐냐면 수학적 기납법의 목적이 뭐였나요? 우리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쭉 살펴봤던 것이 수학적 기납의 목적은 어떤 명제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수학적 기납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대체로 n이라는 게 들어가. 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뭔가 성립하는 걸 보여라. 그런 식으로 되니까 n이 들어간다. n이. n이 없어. n이. 특정한 값이에요. 그냥 특정한 값. 근데 무슨 수학적 기납법이지? 이런 경우는 사실상 모든 n에 대해서 푸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야. 그걸 요구하니까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산술기하 봤는데 이제 올해가 2024학년도 입시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 이렇게 나왔어. 이 2024개의 양수가 있어. 걔네들의 산술 평균이 걔네들의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래. 그러면 이 2024개를 직접 우리가 쓰고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몇 개짜리든지 산술기하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n개짜리, 일반적으로 n개짜리 산술기하가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것도 역시 성립한다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이 식 자체로 복잡하게 하려면 하지. 그러니까 이 식 자체를 여러분이 탐구를 하다 보면은 아 결국은 이게 소급돼 가지고 1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역순으로 추적해서 쭉 가는 거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럼 답안지를 또 다시 다 했어야 돼. 다시. 그렇게 되니까 아예 시작할 때부터 일반화된 채로 접근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일반화된 채로. 그럼 일반화된 채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자, 실판을 같이 볼까요? 1012를 우리가 지금 1012라고 1012의 관계는 1 차이가 나는 거죠, 당연히. 얘가 n이면 얘가 n 플러스 1. 얘가 n이면 얘가 n-1.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2023은 1011의 2배하고 1 더한 거니까 요걸 n으로 놨다면은 얘는 2n 플러스 1. 얘를 n으로 놨으면은 2n-1 이렇게 쓰겠지. 그러니까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쓰든지 n-1, 2n-1로 쓰든지 둘 중에 하나 잡아가지고 그렇게 일반화된 채로 증명을 시도하자. 알겠죠? 그러니까 수학적 기납법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해결 대상을 이렇게 잡자는 얘기죠. 1012를 n으로 잡았다면은 1012는 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래 첨자는 2n 플러스 1이 된다. p2n 플러스 1, q2n 플러스 1. 이 둘의 대소 비교를 하는 거하고 똑같아. 사실상 이거 하라는 얘기다.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라는 얘기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해결할 생각을 일단 하시고요. 이 둘의 대소 비교를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 둘의 대소 비교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양이지. 아마도 추측하건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대소가 한쪽 방향으로 성립하는 모양이지. 그럼 이것을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고 하니까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하나 보이는 대신에 두 가지를 보임으로써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한쪽 방향으로 대성에 성립한다는 걸 보려고 하겠지. 그러면 첫째, 그리고 둘째. 첫째는 n이 1일 때입니다. 첫 단추 n이 1일 때니까 n이 1일 때 n에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p3하고 1분의 q3하고 요 둘의 대소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k일 때 둘의 대소 비교가 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 때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겠죠. k 집어넣으면 k 플러스 1분의 p 2k 플러스 1 하고 k분의 q 2k 플러스 1. 요 대소 관계가 뭔가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이제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 가지고 k 플러스 2분의 p 2k 플러스 3 이것과 k 플러스 1분의 q 2k 플러스 3 이 둘 사이의 대소 관계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수학적 기납법의 기본 구조를 이 문제에다 적용한 것이 우리가 일반화된 채로 생각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이죠. 첫째, 이 둘의 대소 비율을 간단한 대소 비율을 보입니다. 둘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함을 보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가자면은 1번 이 둘의 대소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빼봐야죠. 빼봅니다. 요것을 좀 지워보고요.
이거 간단하게 여기다 바로 씁시다. 이걸 빼보면은요. P3가 뭐죠? 세 개 S1, R1, R2, R3 세 개의 정사각형 넓이 중에서 홀수 번째 것만 더한 거니까 S1하고 S3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것이고요. 그 다음 Q3는 1, 2, 3 중에서 짝수만, 즉 S2만을 1로 나눠서 이제 빼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이제 수열 SN이 등비수열이라는 거 아니까 우리가 공비를 R로 놨습니다. 간단히 1 플러스 T의 제곱의 역수인데 R로 놨으니까 S1은 1이고 S3는 R 제곱이죠. 그 다음에 S2는 R이죠. 자, 부호 나오나요? 뭐 지금 이 둘의 대소 비교를 위해서 빼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소를 판정하는 1학년 때 배웠던 대소 판정하는 세 가지 방법. 그 중에 첫 번째가 빼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하는 거죠. 지금 그 방법 쓴 겁니다. 그러면 그 방법 아니면 또 뭐가 있어? 제곱 빼기 제곱을 해보는 수도 있죠. 뭐 루트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지 지금. 제곱을 굳이 해서 더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또 나누어봐서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져볼 수도 있죠. 뭐 약분이 많이 된다면. 거듭 제곱이 있다거나 팩토리 있다거나.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약분할 것도 없고. 그래서 빼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분모를 2로 통분하면 분자가 완전 제곱씩 나오니까 이게 0보다 크다. 대소 판정이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R이 1일 때 성립하는데 R이 어떤가요? 1이 아니거든. 1보다 작은 게 확실하거든. 1 플러스 T를 제곱해서 역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등호 더 정확히 하자면 등호 빠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걸 근거로 해서 이 대소가 왼쪽 게 더 크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n이 1일 때. n이 1일 때 요 둘의 대소가 n이 1일 때 왼쪽 게 크다는 걸 확인한 거야. 그러면 아마도 문제가 수학적 기납법을 통해서 어디로 올라가겠구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왼쪽 게 크다는 것을 밝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추측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n이 k일 때도 왼쪽 게 크다고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 때도 왼쪽이 크다는 것을 보이는 방식으로 가겠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가겠구나.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논리적으로, 자, 이런 좀만 집중하세요. 이게 오늘 제일 어렵네요. 논리적으로 둘 중에 하나 한 거예요. 절반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좀 더 복잡하겠지, 당연히. 1일 때 성립함을 확인했고요. 이제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 때 성립함을 보이는 방식으로 수학적 기납법을 쓰려고 하는데, K일 때 성립한다고,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한다는 걸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래첨자가 2K 플러스 1인 것과 2K 플러스 3인 것이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둘이 연결이 돼 있어야 이 다리를 놓지. 그걸 이용해서. 왜냐면 우리는 이 각각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이걸 이끌어내는 거지. 그래서 이걸 연결시키는 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딨냐? 2번입니다. 2023, 2023, 2021, 2021. 여러분, 우리가 여기 2023, 2023, 2021, 2021 요 시계 값을 R 플러스 R분의 1이라는 것을 구했는데, 우리 그 구했던 과정,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구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분자 분모 두 블럭을 약분해서 구하든지 어떤 거든지 간에 이게 계산되는 방식을 보니까 2023, 2023, 2021, 2021 이렇게 있었든, 아니면 2021, 2021, 2019, 2019 보고 있나요 지금? 내가 20 줄인 거 봤어 지금? 2021, 2021, 2019, 2019 이렇게 돼 있든 계산 방식이 다르겠어요? 어차피 중간에 똑같이 하나씩 없어졌을 텐데, 맨 끝에 거 똑같이 하나씩 없어졌을 테니까 약분해가지고 R분의 1, 약분해가지고 R 나온 거 똑같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 어떤 식이냐면은 요게 2번에서는 이렇게 특정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했지만은 결국은 계산 방식을 봤을 때 Q2021분의 P2021 그 다음에 P2019 Q2019 이거 계산했을 때도 R 플러스 R분의 1 똑같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일반화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Q2K 플러스 3 P2K 플러스 3 P2K 플러스 1 Q2K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했을 때도 R 플러스 R분의 1이 나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2번의 결과를 3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2번의 결과를 이렇게 일반화돼서 해석을 해 줬을 때 2k 플러스 1인 것에서부터 2k 플러스 3인 것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어렵네요. 이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수학적 기납법과 암문제 결과를 이용하라는 것이 어떤 함의를 갖고 있었는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이제 착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제 진행을 하면 돼. 풀이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가봅니다. 가보는데 자, 조금만 집중하시고 네, 여기서 다시 써볼게요. 지금 수학적 기납법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1일 때 했고 2일 때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걸 이용해야 이게 링크가 만들어지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수학적 기납법에서 두 번째 지금 그대로 써볼게요. 가정한 거 k 플러스 1분의 p 2k 플러스 1이 k분의 q 2k 플러스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가정을 했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걸 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써보면은 k 플러스 2분의 p 2k 플러스 3이 k 플러스 1분의 q 2k 플러스 3보다 크다는 것을 이렇다는 것을 보인 게 아니고 이걸 보이고 싶어. 이걸 보이고 싶어. 이걸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서 가야죠. 어쩔 수 없이. 빼서 이게 양수라는 걸 보이려고 합니다. 양수. 빼서 양수라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고요. 빼서 양수라는 걸 보이고 싶어? 하여튼 부등식을 만들어야 돼. 양수라는 걸 보이려면. 부등식. 부등식을 어떻게 만드냐? 부등식을. 자, 수학적 기납법의 구조는 반영했고 이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2번을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부등식. 부등식을 만들 이걸 끌어와서 부등식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부등식. r 플러스 r분의 1 보면 뭐가 생각나요? 솔직히 말해서 산술기야. 2 이상입니다. 지금 r이 양수니까 2 이상인데 r이 1은 아니야. 그러니까 2보다 커. 얘가 반드시 2보다 커. 얘가 r 플러스 r분의 1이다. 반드시 2보다 크다고. 여기서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부등식을 이쪽으로 끌어와가지고 우리는 0보다 크다는 것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을 어떻게 끌어오냐? 자, 봅시다. 어떻게 끌어오냐? 이걸 부등식을 끌어오는 테크닉. 지금 자, 좀 덜 헷갈리게 요게 2보다 크다는 부등식을 우리가 찾았단 말이에요.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부등식으로 2보다 크다는 걸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부등식으로부터 P2K 플러스 3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은 더 크다라는 걸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야 이걸 정리해가지고 궁극적으로 0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면 이거 끝나는 겁니다. 자,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여기서 말이죠. 자, 얘에 대해서 P2K 플러스 3에 대해 정리를 하기 위해서 2가 있는데 이것을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부등호 그대로 있고 2 빼기 P분의 Q P2K 플러스 1분의 Q2K 플러스 1 뺐죠? 뺐어요? 그럼 좌변에 이거만 남겠죠? 좌변에 이거만 남고 그 다음에 Q2K 플러스 3을 곱하죠? 지금 Q2K 플러스 3은 넓이로서 양수니까 부등호 안 바뀌고 이런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되겠죠? 이 부등식을 봐보세요. 이 자리에 P2K 플러스 3이 있을 자리에 얘를 그대로 써주면 얘를 그대로 써주고 나머지 거 똑같이 해주면 부등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여기 K 플러스 이 덩어리를 K 플러스 2로 나눠주고요. 나눠주고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Q2K 플러스 3 하면은 이 부등식이 그대로 성립하겠죠. 이렇게 이제 저 부등식을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딴 거 없으니까. 부등식 만들 거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괄호치고 2 빼기 P2K 플러스 1분의 Q2K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Q2K 플러스 3. 여기까지. 자, 맥락을 잃지 마시고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이거 부호를 확장하고 싶은 겁니다. 플러스라고. 부호를 확장하고 싶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관점에서 여기 Q2K 플러스 3은 공통인수입니다. 공통인수. 넓이 합이 양수야. 그러니까 Q2K 플러스 3은 부호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지. 공통인수로 어차피 뽑아내는 거니까. 그럼 이 공통인수로 이걸 뽑아낼까 이렇게? 공통인수 뽑아냅니다.
Q2K 플러스 3을 공통인수로 뽑아내고 보니 남은 게 뭐냐? 남은 게 이렇게 분배하겠죠? 분배하니까 K 플러스 2분의 2가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K 플러스 2분의 요거 곱한 것일 텐데 간단한 것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좀만 집중.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2분의 1 하고 여기 P분의 Q P2K 플러스 1분의 Q2K 플러스 1. 자 우리 목적은 뭐라고? 이게 양수임을 보이고 싶다고. 이게 양수임을. 가정한 거 사용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사용 안 했습니다. 가정한 바를 사용 안 했는데 여기 K인이 K 플러스 1이니 P2K 플러스 1이니 Q2K 플러스 1이니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가정한 바를 통해서 이 부분이 양수인 것을 정리해 간다는 그런 퍼즐 맞추기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보시면 K 플러스 2는 저기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 요거 정리해가지고 요거 통분한 다음에 이걸 통분하고 나면 K 플러스 2분의 1이 공통인수로 다시 나오는 거지 또. 그럼 그걸 없애는 겁니다. 자 고작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P2K 플러스 1, Q2K 플러스 1, K 플러스 1 아직 K는 안 보이네. 근데 K 플러스 2분 K 플러스 2는 여기 없단 말이야. 뽑아내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통분을 시도해 보시면은 K 플러스 2하고 K 플러스 1 곱했을 때 암산합시다. 2K 플러스 2에서 K 플러스 2를 빼니까 K만 남아. K만 남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뭐가 이 K 플러스 2분의 1을 공통인수로 이제 뽑아내니까 K 플러스 1 K 저기 가정하는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 여기 Q2K 플러스 3이라는 양수가 있었고요. K 플러스 2분의 1 공통인수로 뽑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가로 안에 남은 것이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거니까 K 플러스 1분의 K, K 플러스 1분의 K가 남고 그 다음에 P분의 Q, P2K 플러스 1분의 Q2K 플러스 1이 이렇게 남아서 끝나지 알겠어요? 가정한 바. 여기 분자하고 분모 교체하면은 이게 양수라는 사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납니다. 끝. 욕 나오나요? 욕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여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욕이 나오긴 할 텐데 욕이 나오면은 뭐 나만 못하냐? 어? 대부분의 수험생이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만점 끝까지 가서 만점을 못 받더라도 1, 2번 당연히 여기 1, 2번 당연히 만점 받아야 되겠고 3번에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해준다? 그러면 승산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이거 복습하시면서 자기 손으로 되는지 시도해 보는데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지금 시간이 없네. 40분 끝났는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만 짚고 가자면은 이런 겁니다. 첫째 자 시작할 때부터 중요한 포인트. 세 번째 소문항을 할 때 이게 n으로 표현된 것도 아닌데 수학적 기납법을 쓰래? 그러면 n으로 바꿔놓고 시작하자. 알겠죠? n으로 바꿔놓고 시작을 하시고 그러면 n으로 바꿔놓고 시작하겠다는 생각을 했으면은 1일 때하고 1일 때씩 써주고 K일 때 된다고 가자면 K 플러스 1일 때 된다. 이걸 일단 써놓고 고민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1일 때 성립하는 거 확인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고 이제 K에서 K 플러스 1로 가는데 중요한 게 이런 거야. 수험생들이 생각 잘 못하는 거. 중요한 게 K에서 K 플러스 1로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로 성립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요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어디? 2번에 있다. 물론 2번식을 일반적으로 표현했을 때 있다라는 거. 그런 거. 알겠죠? 그래서 그래야 연결이 된다. 다음. 이 기술적으로는 제일 어려운 게 이걸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원래는 문제에서 이게 R 플러스 R분의 1이었는데 느닷없이 2보다 크다는 걸 써먹거든. 이런 거 스스로 한번 납득을 시켜보자고. 어떻게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하지? 갑자기 2보다 크다는 걸 어떻게 하지? 왜 그런가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이 부등식을 만드는 게 목적. 부등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부등식을 어떻게 만드냐? 저렇게 만든다고 말이지.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부등식을 만들어야겠다는 목적의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호흡이 이끌고 욕이 나오지만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생각을 해보면은 꼭 내가 못할 문제냐, 어? 죽어도 못 풀 문제냐, 그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